당신 손에 쥔 그 스마트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하루 평균 5시간에서 6시간씩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다들 알면서도 못 끊어요. 왜냐고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중독된 거죠.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소셜미디어를 7일 동안만 끊어보기로 했어요. 영원히 삭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각오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7일만 버텨보자, 그 정도였어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쇼츠까지 전부 삭제했습니다. 일단 앱을 지우면 뭔가 대단히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착각입니다. 처음 3일에서 4일 정도는 지옥이에요. 정말로 지옥이거든요.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인스타그램 아이콘이 있던 자리를 찾아가요. 근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죠. 이때 뇌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이미 중독자이기 때문이에요.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 알림도 없어요. 환청이 들리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팬텀 바이브레이션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당신 뇌가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해요. 나는 휴대폰 없으면 안 돼. 소셜미디어 없이는 안 되잖아. 정보 얻으려면 어쩔 수 없어.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다시 앱을 깔죠. 그런데 진실은 뭔가요? 당신이 고장난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뇌가 마침내 독성 물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과학자들은 이걸 노모포비아라고 이름 붙였어요. 휴대폰 없는 공포증이죠. 들어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2024년 연구 결과를 보면 성인의 65%에서 70%가 이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왔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땀이 나고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뇌 안에서는 정확히 뭐가 벌어지는 걸까요? 간단해요. 앱들이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을 완전히 납치했거든요. 스크롤을 한번 내릴 때마다, 좋아요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영상이 뜰 때마다 도파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 아니에요. 도파민은 욕망 호르몬입니다. 더 보고 싶어. 다음 영상은 뭘까? 좋아요가 몇 개 늘었을까? 이런 갈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만족감은 절대 오지 않아요. 계속 더 원하게만 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말 그대로 신경과학자들을 고용해서 앱을 더 중독적으로 만들어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빨간색 알림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당신을 붙잡아 두기 위한 심리학적 트릭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놀란 척하죠. 어머, 사람들이 우리 앱을 너무 많이 쓰네요. 웃기는 소리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당신은 당신의 취향이 정말 당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99%는 틀렸을 겁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준 것들을 좋아하게 된 거거든요. 운동 영상을 몇 개 봤더니 계속 운동 영상만 뜨죠. 그러면 당신은 나는 운동에 관심이 많구나 하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틱톡이 당신한테 운동 영상을 보라고 세뇌한 겁니다. 당신의 정체성조차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끊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요. 지루함이 밀려옵니다. 엄청난 지루함이요. 왜냐하면 당신 뇌는 이미 초고속 자극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평범한 일상은 너무 느리게 느껴져요. 책을 읽으려고 하면 10분도 못 가서 딴 생각이 나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핸드폰을 찾게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금단 증상이거든요. 강력한 중독성 물질에 노출된 뇌와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기억나요. 기타가 방 한구석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아, 나 이거 치는 거 좋아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펼쳤을 때 30분 넘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랑 카페에서 2시간 동안 핸드폰 한 번도 안 보고 대화를 나눴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당신이에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가짜가 아니라 원래의 당신 말이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웃겨요. 소셜미디어를 끄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가 수백 개 나와 있거든요.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구경하면서 자기 비하하는 게 행복할 리가 없죠.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해야 했다는 게 우스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한 달 정도 지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요. 커피 맛이 더 진하게 느껴져요. 산책할 때 나무들이 눈에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이게 뭐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당신의 뇌가 마침내 현실 세계의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디지털 노이즈가 사라지니까 진짜 삶이 보이는 거예요. 수면의 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는 게 얼마나 수면을 방해하는지 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새벽 2시까지 인스타를 보죠. 다음날 피곤하니까 또 카페인을 들이켜고 카페인 때문에 또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걸 끊으면 10시에 자서 6시에 눈이 떠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창의성도 돌아옵니다. 이게 제일 신기한 부분인데요. 지루함이 실제로는 창의성의 원천이거든요. 뇌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활성화돼요. 이게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죠. 샤워할 때, 산책할 때, 멍 때릴 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루한 순간이 오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요. 그러니까 뇌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개선됩니다. 친구랑 밥 먹을 때 핸드폰 안 보고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니까 관계가 깊어져요. 가족들이랑 저녁 먹을 때 각자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게 뭐 대수냐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인간관계거든요. 메신저로 이모티콘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주보고 웃고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모든 소셜미디어를 영원히 삭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죠.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고 디지털 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중요한 건 관계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당신이 앱을 사용하는 건지 앱이 당신을 사용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작게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시간만 모든 앱을 꺼두는 겁니다. 아침 먹을 때, 출근할 때, 저녁 먹을 때만이라도 핸드폰을 다른 방에 놔두세요. 처음엔 손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지금 뭐가 올라왔을까? 누가 메시지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죠. 근데 참으세요. 1시간 뒤에 확인해도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찾아서 뭐라 하지 않아요. 알림을 전부 꺼버리는 것도 엄청 효과적입니다. 빨간 점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 아세요? 알림이 뜨면 우리 뇌는 즉각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원할 때 확인하는 거지 앱이 당신을 부를 때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 뇌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침실에서 핸드폰을 완전히 추방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효과는 정말 큽니다. 알람 때문에 필요해 라고 변명하는 사람들 많은데 알람시계 사면 돼요. 5,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하루를 망칩니다. 눈 뜨자마자 자극적인 콘텐츠에 뇌를 노출시키면 그날 하루 내내 집중력이 떨어져요. 흑백 모드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려한 색깔이 우리 뇌를 자극하거든요. 흑백으로 바꾸면
앱들이 갑자기 지루해 보여요. 인스타그램 피드가 흑백이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이것만으로도 사용 시간이 30%에서 4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대체제를 찾는 겁니다. 핸드폰을 안 보면 생기는 시간을 뭘로 채울 건지 미리 계획해야 해요. 그냥 핸드폰 안 볼 거야 라고만 하면 실패합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다시 핸드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책을 준비해 두거나 운동 계획을 세우거나 친구한테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잡으세요.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캘 뉴포트라는 컴퓨터 과학 교수가 만든 용어인데요. 기술을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앱이 내 삶에 진짜 가치를 더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대부분은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잡아먹죠. 30일 챌린지를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한 달 동안 특정 앱을 완전히 삭제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틱톡이든 인스타든 유튜브 쇼츠든 하나를 정해서 한 달 동안 완전히 차단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지만 2주차부터는 그 앱이 그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30일이 지나면 다시 깔아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시 안 깔거든요. 왜냐하면 없어도 전혀 문제없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불편한 진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핸드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핸드폰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내 삶과 비교하게 되고 좋아요 개수로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댓글 하나에 기분이 망가지는 이 모든 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연결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고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 1000명이 있어도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좋아요는 수백 개 받아도 진짜 위로는 하나도 못 받죠. 이게 우리가 원했던 연결인가요? 기업들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할수록 더 많이 스크롤하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밖에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신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야 해요. 포모라는 게 있죠?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요. 이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겁니다. 지금 안 보면 뒤처져. 다들 이거 보는데 나만 모르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뭘까요? 알림이 와도 무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모두가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책을 읽을 수 있는 용기요. 트렌드를 쫓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감이죠. 이게 진짜 자유예요. 핸드폰이 당신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핸드폰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하루에 5시간, 1년에 1800시간 이상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변화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났다면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창밖을 보거나 가족한테 말을 걸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겨보세요. 5분만요.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엄청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이 중독되어 있는지 깨닫는 순간이거든요. 세상은 당신이 핸드폰을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